안녕하세요. 주식연구하는 카이스트생 카이스탁입니다. 오늘은 이제 유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보면은 현재 이 세 가지, 미국 장기 국채 금리 수익률, 그리고 환율, 그리고 달러 지수를 했었고, 이제 오늘은 이 유가를 봐볼게요. 그리고 PPT 올려달라는 구독자분 계시던데, 이거 다 끝나고 제가 원본 올릴 수 있으면 올리고 아니면 캡처를 하든 해서 올려드릴게요. 일단 유가가 이제 뭔가요? 유가라는 게 기름값이죠. 석유의 가격을 말하는 겁니다. 일단 오른쪽에 그림이 있는데, 아래쪽에 이제 그림이 있는데 SK 이노베이션 사이트에서 자료를 가져왔고, 보시면은 분별 증류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온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용도의 석유 제품이 생산이 되는데, 보면은 뭐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 석유 제품들은 실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지식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이제 유가 종류에 대해서 봅시다. 유가에도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두바이유, 그리고 WTI, 그리고 브렌트유가 있습니다. 두바이유는 이제 중동에서 생산하고, 따라서 아시아라 중동의 원유 가격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이 여기 포함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WTI입니다. 이 WTI는 이제 미국에서 생산이 되어지고, 따라서 미국의 원유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브렌트유. 이 브렌트유는 또 영국이랑 유럽 이제 북해 지역에서 생산이 되고, 따라서 유럽과 아프리카 원유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자, 그럼 이 세 개 중에서 주식하는 입장에서 어떤 걸 봐야 할까요? 일단 오른쪽 세 개의 그래프를 봅시다. 이 그래프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유가 그래프입니다. 이게 10년치 긁고 왔는데, 보시면은 어떻나요? 네, 값의 차이는 있지만 형태나 추세는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 세 개 중 아무거나 봐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더 정확하게 보려면, 미증시가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 WTI를 보는 게 좋고, 우리나라 유가에 영향을 주는 이 두바이유도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 유럽 경제 지표들이 이상하니까 브렌트유를 또 봐도 좋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걸 봐도 괜찮지만, 좀 더 정확하게 보려면 무엇을 고려해야 할지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거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정확하게 보려면 셋 중 선택을 하면 더 좋다. 하지만 형태나 추세는 비슷하기 때문에 아무거나 봐도 된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유가는 또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네, 당연히 가격이니까 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여기 보시면 이제 수요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경제 상황, 그리고 산업 구조, 에너지 산업 등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공급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이제 오펙 정책, 그리고 지정학적 위험 등이 있을 겁니다. 이제 현재 상황은 어떻나요? 수요에 어떤 영향을 받고 있죠, 지금? 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럼 공급은 어떤 영향을 받고 있죠? 네, 지정학적 위험이랑 미국 러시아 패권 전쟁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른쪽 그래프를 봅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전부터 현재까지 그래프를 긁어 온 겁니다. 얼마 전까지 유가가 오르다가 현재 하락을 하고 있는 중이죠. 일단 유가가 올랐던 이유가 뭔가요? 미국 러시아가 아니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네요. 첫 번째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해서 러시아 에너지 공급이 감소되고 석유 수요가 증가하고, 그리고 유가가 인상이 됐고, 두 번째가 미국이랑 사우디의 사이가 안 좋은 거. 그것 때문에 이전에 치킨 게임 시작되었고, 생산량은 증가하지 않고 석유 수요가 증가했고 유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세 번째로 양적 완화에 따른 제품 수요 증가, 그리고 제품 생산의 증가, 그래서 석유 수요가 증가했고 유가가 인상됐다. 요렇게. 사실 이 셋 중에 어떤 게 더 주요하게 작용이 되었는지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유가라는 게 생각보다 엄청 복잡하게 엮여 있는 것 중에 하나라서. 자, 그럼 이제 하락한 이유를 봅시다. 상승한 이유가 사라지면 하락하겠죠. 당연히 아까 상승한 이유가 이 세 가지인데, 어떤 게 현재 사라져서 하락했죠? 이 세 가지 중에서 이 세 번째,
3번이 현재 보시면은 금리 인상을 하게 됐고 긴축이 됐고 그래서 돈이 잠겼고 따라서 제품 수요가 감소되었고 제품 생산이 또 감소되고 따라서 유가가 감소. 이걸로 하락을 한 겁니다. 이제 이 3번대로 동작하는 걸 보면 이 제품 수요 감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유가가 떨어지는 걸 보고 경기 침체가 오는 거 아니냐 하고 있고, 이게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게 지속되면 경기 침체가 오니까 연준에서 금리 인하할 거다 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연준은 계속 또 금리 인상 한다고 말하고 있죠. 당일날까지 아무도 확신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아직 1번이랑 2번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유가는 이 전고점보다는 낮겠지만 어느 정도 높은 선에서 유지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유가가 어떤 건지 느낌 오시죠? 이제 제 생각을 또 말씀드릴게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주관적인 부분이니까 잘 고려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현재 상황을 한번 봐봅시다. 보시면은 하락 추세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 물건 소비가 줄고 기업 매출이 악화되는 경제 위기가 올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근데 아까 유가가 이제 이 1번과 2번 때문에 어느 정도 높은 위치에 있을 거기 때문에 경제 위기가 오고 있지만 아닌 것처럼 해석이 될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음 금리를 만약에 0.75 자이언트 스텝인 0.75%가 아니고 빅스텝인 0.5%포인트만 올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아마도 증시는 꽤 반등을 할 겁니다. 그리고 현재 돈들이 다 달러로 이제 보관 중이 있는데, 아니다. 이거는 또 다음 영상에서 해드릴게요. 이 앞에 이제 이 세 가지도 다 더 얘기를 해드려야 돼가지고 더 길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현재 상황을 정리를 하면 지속적 하락이고 현재 상황은, 하지만 이제 제 주가는 어느 정도 하락을 하다가 1번, 2번 때문에 예전보다는 높은 가격에서 왔다리 갔다리 할 거다. 요렇게 되겠네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앞으로 이제 유가 하락이 멈추는지 아닌지를 이제 살펴보는 게 중요하고, 지속적으로 이제 하락을 하는 경우에는 이 3번이 너무 세다는 말이고, 이 말은 진짜 경제 위기가 온다고 해석을 하고 비중을 줄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락이 만약에 멈추면 증시가 한 번 더 반등을 할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반등이 나오면 매도를 할지 이제 홀딩을 할지 고민을 해야 하는 겁니다. 네, 오늘은 이제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 컷하고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